기존의 공장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그냥 생성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AI 팩토리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은 AI 팩토리에서는 뭔가 AI를 통한 산출물, 그러니까 지식을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챗GPT면은 우리 챗봇처럼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되겠고, 바이오니모 같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면은 새로운 신약과 관련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AI 팩토리고, 이 AI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컴퓨텍스 2024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전야제로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또 거대한 AI 그림을 그리면서 드디어 HBX 다음, 그 다음에 블랙웰 플랫폼 다음에 있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이제 공식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행사장에서 이제 체육관으로 보이죠. 저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젠슨 황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슈퍼스타예요. 저렇게 와, 장난 아니죠. 대만에서 저렇게 뜨겁게 하면서 저렇게 리무진에 들어가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표에서 저번에 GTC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 루빈 아키텍처, 그러니까 새로운 GPU 아키텍처와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HBM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HBM4가 탑재된 다다음 버전의 GPU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넥스트 아키텍처의 칩이 발표된다, GPU 칩셋이 나온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지난 GTC 2024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 그런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베라 루빈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죠. 지금 보시는 요 분인데, 이제 안델과학에서도 주로 다루는 암흑물질, 우주의 암흑물질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은하의 회전 속도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선구자다, 개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미국 전문학자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요.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가지고 GPU 아키텍처 코드명을 루빈이라고 지은 거죠. 그럼 베라는 뭐냐? 베라는 그레이스 CPU,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레이스 CPU의 다음 버전, 그레이스 다음에 베라라는 CPU를 또 나옵니다. 요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은 요렇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A100에 나왔던 그 암페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H100, H200에 해당하는 호퍼, 그 다음에 가장 최근 GTC에서 발표한 블랙웰 플랫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빈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A100을 통해서 GPT 3.5를 학습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 다음에 호퍼 아키텍처 나오면서 HBM3, HBM3E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전력 수준은 700W로,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를 많다. 이게 한 개당입니다. GPU 한 개당 이렇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블랙웰로 넘어오면서 HBM3E로 확장이 되죠. 여기 이제 700W에서 B200까지 가면은 1000W까지 확장되는 거 보이시고요. 이 TDP는 지금 GPU의 TDP입니다. 그레이스까지 합친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죠. 이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GPU가 2개씩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 루빈이라고 하는 것이 루빈 GPU를 쓰면서 HBM4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칩 이름은 GR10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빈에서 봐야 될 것들이, 저기 보시는 루빈 GPU 8S HBM4,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루빈 울트라라고 해가지고 12 사이트에 HBM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도 전력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공식화해서 얘기를 했고요. 패키징을 할 때 TSMC 코어스 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지 에어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영역을 사용해가지고 칩을 기판 위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코어스 L이라고 하는 것들이. 코어스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집적도와 성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라 CPU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레이스 다음에 베라라는 CPU를 새로 내옵니다. 그 외에도 NVLink 6 스위치, NVLink가 지난번에 5로 하면서 무려 1800GB/s를 해서 놀랍게 했는데, 또 이 GPU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만큼 거기에 2배를 해서 3600GB/s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CXL이라든가 다른 이제 링크 프로토콜 진영을 아예 깨부시고 독자적인 규격으로서 한 단계 훨씬 더 높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GPU나 CPU 이 자체적으로 슈퍼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도, 지금 보시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가 이번에 AI 팩토리라는 말을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에 그냥 GPU 하나도 굉장히 엄청나게 성능을 내지만도 얘네들끼리 연결을 해서 네트워킹을 잘 해줘야지만이 훨씬 더 병목 없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빈 플랫폼에 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도 일단 베라 CPU에는 코어 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필드 3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 스펙트럼 X800라고 하는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해가지고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 전체 AI 팩토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안대공학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광고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빈 관련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블랙엘과 하퍼 관련해서도 지금 MV 링크라든가 밴드위스, AI 플러스, 파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다라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이제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바로 냉각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GPU 플랫폼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700W, 1000W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력 소모나 발열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성능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냉각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DGX라는 플랫폼과 MGX라는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는데 DGX는 에어쿨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냉식 방식으로 찾게 하는 방식인데 MGX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쿨링, 액체 냉각 방식이라는 거죠. 아직 이제 뭐 순행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용어가 약간 바뀌어서 윤행식 혹은 액체 냉각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리퀴드 쿨링 방식이죠. 그래서 공냉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칩으로 이제 다이렉트 투 칩으로 거대한 뭐 호스 같은 게 저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열을 바로바로 뺄 수 있도록 다이렉트 투 칩 방식으로 리퀴드 쿨링을 한다라고 하는 MGX 플랫폼도 소개를 한 것이 되겠으니까 결국은 이번 컴퓨텍스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것이 바로 단순히 우리는 GPU만 설계하는 업체가 아니다. GPU도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얘네들을 빠르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NV링크도 다음 세대, 6번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도 다음 단계로 넓혀가고 있고 얘네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액체 냉각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완전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팩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GTC 2024에서 이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훨씬 더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컴퓨팅, 헬스케어, 트랜스포테이션, 매뉴팩처링 전부 다 합쳐서 100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챗GPT나 뭐 이런 거 학습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AI 신약 개발, 바이오니모 같은 플랫폼 그런 것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AI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이러한 거대한 하나의 공장처럼 AI 공장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게 젠슨항의 얘기입니다. 기존에 공장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그냥 생산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AI 팩토리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은 AI 팩토리에서는 뭔가 AI를 통한 산출물, 그러니까 지식을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챗GPT면은 우리 챗봇처럼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되겠고, 바이오니모 같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면은 새로운 신약과 관련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AI 팩토리고, 이 AI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100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이 시장을 우리가 다 먹을 거다. 이게 가능해지면 진짜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로봇뿐만이 아니라 젠슨항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양 차원에서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는 루빈이라는 아키텍처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호퍼와 블랙웰을 잇는 다음 세대의 GPU 칩셋도 얘기를 하는데, 아키텍처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슈퍼컴퓨터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NV링크와 스위치 관련된 모든 것들도 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CPU도 거기에 맞춰서 그레이스 CPU에서 다음 세대 베라 CPU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달성하면은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AI 신약 개발, 헬스케어, 그 외에 LLM 관련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 다 우리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NPU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엔비디아의 아주 일부분만 경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엔비디아 말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이더넷 만드는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더넷 진영을 이제 공고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쪽 시장은 커질 거라는 거죠. 누가 압승한다라기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텍스 발표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GPU 성능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전성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이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거기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루빈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외에도 컴퓨텍스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AMD, 인텔, 퀄컴 다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쏙 보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젠슨왕 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AI 팩토리 세상에서 열릴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